서울의 중심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고층 빌딩 숲 사이에는 고요하지만 화려한 공간들이 숨어 있었다. 최고급 레스토랑 가든 오브 이터니티는 그중 하나였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연회장은 상류사회 인사들의 비밀스러운 아지트나 다름없었다. 한서연 28살. 그녀는 이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여종 어번이었다. 수줍음 많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그녀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성실함과 인내심으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늘 그렇듯 손님들이 남기고 간 잔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표정은 늘 무표정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오가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화려하고 여유로워 보였지만 서연은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위선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의 세계와 자신은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날도 연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였다. 유명 기업의 회장과 정치인, 연예인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모여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서연은 주방에서 새로 나온 음식을 나르기 위해 연 회장 중앙을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그녀의 머리 위에서 삐그덕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연 회장 중앙에 매달려 있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샹들리에를 고정하고 있던 낡은 쇠사슬 중 하나가 끊어진 것이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숨을 들이켰다. 샹들리에는 거대했고 수십 개의 크리스털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다. 저것이 떨어진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 분명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고 아무도 샹들리에의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샹들리에 바로 아래 테이블에는 나이가 지긋한 회장님과 그의 어린 아들 그리고 비서로 보이는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웃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회장님의 아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접시에 놓인 음식을 먹고 있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자신이 소리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그녀는 샹들리에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샹들리에는 더욱 심하게 흔들렸고 이제 곧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위험해. 서연은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외침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샹들리에를 본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테이블에 앉아있던 회장님과 그의 아들 그리고 비서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샹들리에의 위험을 알지 못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아이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온 힘을 다해 테이블 밖으로 밀쳐냈다. 아이는 서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듯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였다.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샹들리에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수많은 크리스털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테이블은 산산조각 났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서연은 아이를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녀의 등 뒤로 날카로운 파편들이 튀었고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샹들리에가 떨어진 후 연 회장은 순간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굳어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울고 있었다. 아이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이를 구했다. 그때 아이의 옆에 앉아있던 회장님과 비서가 달려왔다. 회장님은 아이를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다. 그는 은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은지의 얼굴을 잊지 않겠다는 듯 강렬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은지는 그의 시선에 주눅이 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진 접시 파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한 억만장자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서연의 삶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레스토랑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여종업원이었다. 그녀는 샹들리의 사고를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날의 충격과 아이의 울음소리는 잊혀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등에 남은 상처를 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한 남자가 그녀의 얼굴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JW 그룹의 회장 강진우였다. 그는 그날 샹들리의 사고 현장에 있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서연이 구했던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이미 경호원에 의해 안전하게 대피한 후였다. 서연은 엉뚱한 아이를 구한 것이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서연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하려 했던 용감한 행동에 경악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감탄했다. 그는 서연의 순수함과 겸손함에 매료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다. 강진우는 서연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을 총동원하여 가든 오브 이터니티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을 조사했다. 그는 서연의 이름을 알아내고 그녀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파헤쳤다. 그는 서연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성실하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 강진우는 서연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수줍음과 겸손함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부하 권력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서연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를 자신의 옆에 두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진우는 서연이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찾아갔다. 그는 VIP 룸에 앉아 서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표정은 늘 무표정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독을 느꼈다. 만찬이 끝나고 강진우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강진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듯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서연 씨, 오랜만입니다. 강진우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서현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회장님, 강진우는 서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날 당신은 나의 아들을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진우는 서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당신은 나의 아들을 구했고 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순수함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현은 그의 말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서현 씨,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강진우는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당신은 나의 비서가 되어 주십시오. 서현은 그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비서 자신은 그저 평범한 여종업원일 뿐이었다. 그녀는 강진우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의 세계는 그녀에게 미지의 세계였다. 그의 제안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저는 비서 경험이 없어요. 서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 순수함,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까지. 당신이라면 나의 비서로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서현은 그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시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강진우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진심을 읽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다. CCTV 영상 속에서 드러난 또리의 용감한 행동과 절도범들의 추악한 진실은 서현의 작은 심장에 거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또리가 단순히 미친 개가 아니라 공사 현장의 자재들을 지키려 했던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서현은 녀석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이제 서현은 또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절도 사건의 진범들을 밝혀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서현은 또리와 함께 절도 사건의 진범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또리와 함께 공사 현장 주변을 탐문하고 수상한 흔적들을 찾아냈다. 또리는 서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은 절도범들의 흔적을 정확히 추적했고 녀석의 예리한 청각은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CCTV 영상 속 절도범들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그들은 마을 외곽에 살고 있는 전문적인 절도범들이었다. 그들은 절도 혐의를 시인했지만 그들이 훔치려 했던 중요한 서류 가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뒤에 있는 더 큰 세력을 보호하려는 듯했다. 최 형사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한 절도범이 아니었다. 미나는 영실이의 도움을 받아 강창호의 사무실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영실이는 사무실 뒤편 낡은 창고 건물 쪽으로 미나를 이끌었다. 영실이는 사무실 뒤편 낡은 창고 건물 쪽으로 서현을 이끌었다. 창고는 낡고 허름했지만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또리야, 여기 뭐 있어? 서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또리는 창고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안에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서현은 또리가 가리킨 창고 옆 낡은 환기구를 발견했다. 환기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서현의 작은 몸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서현은 또리에게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달린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어주었다.
또리야, 네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든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내게 알려줘. 또리는 서연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환기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녀석은 소리 없이 환기구 안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창고 외부에서 또리가 보내는 실시간 영상과 음성 신호를 확인했다. 또리는 환기구를 통해 창고 안으로 진입했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또리의 카메라에 희미하게 어떤 광경이 포착되었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듯한 오래된 문서들과 함께 수상한 장비들이 보였다. 그리고 창고 안쪽에는 굳게 잠긴 철문이 있었다. 또리는 그 철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때 또리가 보낸 영상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포착되었다. 철문 안쪽에서 강창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그는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동철 사장이었다. 그 서류 가방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어. 그 빌어먹을 게 때문에 말이야. 그 녀석이 모든 것을 봤으니 당장 처리해야 해. 김동철 사장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김동철 사장이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다니. 그리고 그들이 훔치려 했던 서류 가방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서연은 직감했다. 또리가 물고 도망치려 했던 서류 가방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또리는 그 서류 가방이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녹음기는 계속해서 김동철 사장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는 늘푸른건설이라는 대형 건설사와 공모하여 마을의 땅을 불법적으로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협박했던 것이다. 늘푸른건설은 김동철 사장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세력이었다. 미나는 직감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기업 비리의 일부라는 것을. 서연은 또리에게 즉시 창고를 벗어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또리는 서연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소리 없이 환기구를 통해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서연은 또리와 함께 김동철 사장의 사무실 주변을 벗어나 최형석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형사님, 공사장 절도 사건은 늘푸른건설과 관련이 있어요. 김동철 사장의 진범이에요. 그리고 또리가 모든 것을 봤어요. 최 형사는 서연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김동철 사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서연과 또리는 최 형사와 함께 경찰차에 올랐다. 서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 CCTV 영상 속에서 드러난 또리의 용감한 행동과 절도범들의 추악한 진실은 서연의 작은 심장에 거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또리가 단순히 미친 개가 아니라 공사 현장의 자재들을 지키려 했던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서연은 녀석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이제 서연은 또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절도 사건의 진범들을 밝혀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또리와 함께 절도 사건의 진범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또리와 함께 공사 현장 주변을 탐문하고 수상한 흔적들을 찾아냈다. 또리는 서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은 절도범들의 흔적을 정확히 추적했고 녀석의 예리한 청각은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CCTV 영상 속 절도범들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그들은 마을 외곽에 살고 있는 전문적인 절도범들이었다. 그들은 절도 혐의를 시인했지만 그들이 훔치려 했던 중요한 서류 가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뒤에 있는 더 큰 세력을 보호하려는 듯했다. 최 형사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한 절도범이 아니었다. 미나는 영실이의 도움을 받아 강창호의 사무실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영실이는 사무실 뒤편 낡은 창고 건물 쪽으로 미나를 이끌었다. 창고는 낡고 허름했지만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또리야, 여기 뭐 있어?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또리는 창고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안에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서연은 또리가 가리킨 창고 옆 낡은 환기구를 발견했다. 환기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서연의 작은 몸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연은 또리에게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달린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어주었다. 또리야, 네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든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줘. 또리는 서연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환기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녀석은 소리 없이 환기구 안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창고 외부에서 또리가 보내는 실시간 영상과 음성 신호를 확인했다. 또리는 환기구를 통해 창고 안으로 진입했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또리의 카메라에 희미하게 어떤 광경이 포착되었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듯한 오래된 문서들과 함께 수상한 장비들이 보였다. 그리고 창고 안쪽에는 굳게 잠긴 철문이 있었다. 또리는 그 철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때 또리가 보낸 영상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포착되었다. 철문 안쪽에서 강창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그는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동철 사장이었다. 그 서류 가방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어. 그 빌어먹을 게 때문에 말이야. 그 녀석이 모든 것을 봤으니 당장 처리해야 해. 김동철 사장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김동철 사장이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다니. 그리고 그들이 훔치려 했던 서류 가방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서연은 직감했다. 또리가 물고 도망치려 했던 서류 가방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또리는 그 서류 가방이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녹음기는 계속해서 김동철 사장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는 늘푸른건설이라는 대형 건설사와 공모하여 마을의 땅을 불법적으로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협박했던 것이다. 늘푸른건설은 김동철 사장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세력이었다. 미나는 직감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기업 비리의 일부라는 것을. 서연은 또리에게 즉시 창고를 벗어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또리는 서연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소리 없이 환기구를 통해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서연은 또리와 함께 김동철 사장의 사무실 주변을 벗어나 최영색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형사님, 공사장 절도 사건은 늘푸른건설과 관련이 있어요. 김동철 사장이 진범이에요. 그리고 또리가 모든 것을 봤어요. 최 형사는 서연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김동철 사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서연과 또리는 최 형사와 함께 경찰차에 올랐다. 서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 경찰 병력이 김동철 사장의 사무실에 들이닥쳤을 때 김동철 사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유히 앉아 있었다. 그는 경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다. 무슨 일이시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겁니까? 최 형사는 김동철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들이밀었다. 김동철 사장님 절도 및
공사비리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동철 사장은 코웃음을 쳤다. 절도라니요. 무슨 헛소리입니까? 나는 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건 조작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늘푸른 건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때 서연이 또리와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김동철 사장은 또리를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분노가 뒤섞였다. 그는 또리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저 빌어먹을 게 아직도 살아있었군. 김동철 사장님 또리는 모든 것을 봤어요. 당신이 공사 현장의 자재들을 훔치고 당신의 비리를 은폐하려 했던 것을 봤어요. 당신의 모든 죄는 또리의 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는 강렬한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김동철 사장은 서연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를 제지했다. 최 형사는 김동철 사장의 사무실을 샅샅이 수색했고 서연이 확보한 녹음 파일과 서류들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김동철 사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김동철 사장이 체포된 후 최 형사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과 또리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리가 물고 도망치려 했던 그 서류 가방 안에는 늘푸른 건설의 불법적인 비자금 내역과 부동산 투기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리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또리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그 서류 가방을 지키고 있었다니. 또리는 그 서류 가방이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또리를 끌어안았다. 또리는 서연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은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하지만 늘푸른 건설의 그림자는 여전히 강력했다. 김동철 사장이 체포되었지만 늘푸른 건설은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제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 최 형사는 답답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늘푸른 건설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모든 언론과 정치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들을 공개하려 해도 그들은 또다시 조작된 정보로 여론을 조작하려 할 겁니다. 서연은 최 형사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는 늘푸른 건설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또리와 함께 늘푸른 건설의 본사를 찾아갔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빌딩이었다. 또리는 빌딩 주변에서 킁킁거리더니 한쪽 지하 주차장 입구를 향해 낑낑거렸다. 또리는 그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했다. 미나는 럭키의 지시에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잠입할 방법을 찾았다.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지하 주차장 안으로 들어선 미나는 럭키를 풀어주었다. 럭키는 녀석의 예민한 후각을 이용해 주차장 안을 탐지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수많은 차들 사이를 헤치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럭키는 주차장 가장 안쪽 낡은 창고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창고 문은 철제였고 굳게 잠겨 있었다. 럭키는 창고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미나는 창고 문을 살펴보았다. 문에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고 쉽게 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럭키가 녀석의 발로 창고 문 아래에 작은 환기구를 긁었다. 미나는 환기구를 살펴보았다. 환기구는 좁았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충분했다. 미나는 럭키의 목걸이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레오키야, 네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든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내게 알려줘. 미나는 럭키에게 속삭였다. 럭키는 미나의 말을 알아들은 듯 환기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녀석은 소리 없이 환기구 안으로 사라졌다. 미나는 이제 모든 것을 럭키에게 맡겨야 했다. 그녀는 초조하게 럭키의 신호를 기다렸다. 늘푸른 건설, 지하 주차장, 낡은 창고, 환기구를 통해 럭키가 사라진 후 미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녀석의 목에 달린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미나는 주차장 구석에 몸을 숨겼다. 희미한 불빛 아래 럭키가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은 불안정했지만 미나는 녀석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럭키는 환기구를 통해 냉동창고 안으로 진입했다. 미나가 예상했던 대로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수많은 냉동고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끔찍한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했다. 그리고 미나의 눈앞에 나타난 광경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냉동고 안에는 사람의 시신이 있었다. 시신은 얼어붙어 있었고 끔찍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미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겨우 참아냈다. 럭키는 시신 주변을 맴돌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가득했다. 녀석은 마치 그 시신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듯이 행동했다. 미나는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신의 손목에서 희미하게 낡은 팔찌가 보였다. 팔찌는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디자인이 익숙했다. 미나는 그 팔찌를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김 사장 가족 사진 속에서 김 사장의 아내가 차고 있던 팔찌였다. 그 순간 미나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김 사장 가족의 실종 사건, 그리고 아버지가 늘푸른 건설의 비리를 수사하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던 일. 미나는 직감했다. 이 시신이 바로 실종된 김 사장의 아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늘푸른 건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의 아버지는 늘푸른 건설의 비리를 수사하다가 돌아가셨던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했던 것이 분명했다. 미나는 럭키에게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키라는 신호를 보냈다. 럭키는 미나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냉동 창고 안에서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몇몇 남자들이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늘푸른 건설의 직원들인 듯 했다. 그들은 시신을 확인하고 무언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 시신은 언제쯤 처리할 겁니까? 너무 오래 여기에 두면 위험합니다. 한 남자가 말했다. 회장님이 지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김강철이 잡혔으니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해. 그 빌어먹을 진돗개가 모든 것을 파헤쳤다니. 다른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미나는 숨을 죽였다. 그들은 김강철과 럭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신을 처리하려 하고 있었다. 미나는 럭키에게 즉시 창고를 벗어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럭키는 미나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소리 없이 환기구를 통해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미나는 럭키와 함께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 최형색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형사님, 늘푸른 건설 지하 냉동 창고에 시신이 있어요. 김 사장의 아내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시신을 처리하려 하고 있어요. 최 형사는 미나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늘푸른 건설 본사로 향했다. 미나와 럭키는 최 형사와 함께 경찰차에 올랐다.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 경찰 병력이 늘푸른 건설 본사에 들이닥쳤을 때 늘푸른 건설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최 형사는 영장을 제시하고 지하 냉동 창고로 향했다. 미나와 럭키도 최 형사와 함께
냉동 창고로 들어섰다. 냉동 창고 안에는 여전히 시신이 있었다. 경찰은 즉시 시신을 수습하고 현장을 보존했다. 시신의 신원은 실종된 김 사장의 아내 박수진 씨였다. 그녀의 시신은 2년 전 김 사장 가족이 실종된 사건의 유일한 단서였다. 박수진 씨의 시신은 늘푸른 건설의 모든 비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나의 아버지는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 미나는 직감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늘푸른 건설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 분명했다. 냉동 창고 안에서 경찰은 추가적인 증거물들을 발견했다. 박수진 씨가 남긴 일기장 늘푸른 건설의 불법 폐기물 투기 내역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내역, 그리고 김성철 회장과 늘푸른 건설 사장 배용준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담긴 문서들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늘푸른 건설은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투기하고 김 사장 가족의 땅을 강탈하기 위해 박수진 씨를 포함한 김 사장 가족을 살해했던 것이다. 박 이장님은 늘푸른 건설의 불법 도축 및 유통에 가담하며 그들의 비리를 돕고 있었던 것이다. 미나는 이 모든 비리의 배후에 김성철 회장과 늘푸른 건설의 사장 배용준이 있음을 확신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떤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늘푸른 건설은 강력했다. 그들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 그들의 변호사들은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최 형사는 답답한 표정으로 민에게 말했다. 은지양, 늘푸른 건설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모든 언론과 정치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들을 공개하려 해도 그들은 또다시 조작된 정보로 여론을 조작하려 할 겁니다. 미나는 최 형사의 말에 동의했다. 2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도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 증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우리는 늘푸른 건설의 심장부를 직접 공격해야 했다.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모든 것을 폭로해야 했다. 형사님,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그들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해요. 미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 형사는 미나의 결심에 찬 눈빛을 보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미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숨까지 위협할 겁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럭키가 있고 형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미나는 럭키를 바라보았다. 럭키는 미나의 옆에 조용히 앉아 미나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민에게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늘푸른 건설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늘푸른 건설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 하를 목표로 삼았다. 그곳은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은 물론 그들과 연루된 모든 고위층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나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김 사장 가족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미나는 럭키와 함께 그들의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미나는 만찬 회장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우리의 증거물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 지식과 럭키가 확보한 늘푸른 건설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서버를 해킹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밤낮으로 코딩을 하며 만찬 회장의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최 형사는 호텔 외부에서 대기하며 우리가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만찬회 전날 밤 미나는 럭키와 함께 최 형사를 만났다.
형사님,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내일 만찬회장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을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최 형사는 미나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미나 양,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모든 것이 걸린 날입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 형사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사명이었다. 아버지의 복수, 김 사장 가족의 정해, 그리고 럭키의 억울함.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했다. 나는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럭키는 나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녀석의 눈빛은 나의 결심을 지지하는 듯했다.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최종 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늘푸른건설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회에서 김동현 회장을 비롯한 모든 비리가 폭로된 후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미나의 용감한 행동과 영실이의 활약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영실이는 정의를 지킨 영웅견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김동현 회장과 박정우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들이 위장했던 번듯한 사업가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젯밤 사고로 희생된 운전자 김성민 씨의 과거가 밝혀졌다. 김성민 씨는 마을의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성실한 가장이었다. 그는 대륙건설의 불법적인 땅 매입 계획에 반대하여 자신의 땅을 팔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대륙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던 중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려 했다. 그때 김성민 씨의 곁을 지키던 것이 바로 영실이었다. 영실이는 김성민 씨가 어릴 적부터 키우던 반려견이었고 둘은 가족처럼 지냈다고 했다. 미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렸다. 영실이는 단순히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민에게 도움을 간청했던 것이다. 영실이의 충성심과 간절함은 미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영실아, 네가 김성민 아저씨를 그렇게나 사랑했구나.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영실이는 미나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듯했다. 김성민 씨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되어 장례가 치러졌다. 미나와 영실이는 김성민 씨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성민 씨의 가족들은 영실이와 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영실이가 김성민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고 영실이가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감동했다. 김성민 씨의 가족들은 영실이를 다시 데려가 보살피고 싶다고 했지만 영실이는 미나의 옆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녀석은 미나의 다리 사이에 고개를 묻고 미나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영실이는 미나 양에게 가고 싶어 하는군요. 김성민 씨의 아내가 말했다. 영실이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미나 양 영실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미나는 김성민 씨의 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영실이를 평생 책임지고 사랑할 것을 약속했다. 영실이는 이제 미나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김동현 회장과 박정우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은지가 확보한 증거물들과 영실이의 증언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시인했고 그들과 연루된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대륙건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강창호의 부재로 인해 마을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영실이에 대한 오해와 미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영실이는 마을의 수호견이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아이들은 영실이와 함께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영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나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동물보호소로 향했다. 그녀는 버려지고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았다. 영실이는 미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녀석은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는 데 능숙했다. 영실이의 존재는 보호소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었다. 미나는 영실이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영실이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어떤 실종 사건도 해결할 수 있었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영실이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영실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였다. 미나는 이제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열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미나는 작은 영웅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최 영사는 가끔 미나의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는 강창호와 대륙건설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찰 내부에서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민에게 말했다. 미나 양 당신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실이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보호소 앞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와 숲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영실이는 미나의 옆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털은 햇살 아래서 더욱 하얗게 빛났다. 미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영실아, 기억나. 네가 나를 팔케야무나 쫓아왔던 그날. 그때 나는 너를 무서워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구하려 했지. 네 덕분에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얻었어. 너는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영실이는 미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녀석의 눈은 미나를 향해 반짝였고 꼬리는 힘차게 흔들렸다. 녀석은 미나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혀가 미나의 볼을 스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고마워. 너도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작은 몸을 감쌌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소녀의 작은 용기와 한 떠돌이 개의 충직함이 만나 세상을 구하고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대륙건설 창립 70주년 기념 만찬회에서 김동연 회장을 비롯한 모든 비리가 폭로된 후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미나의 용감한 행동과 영실이의 활약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영실이는 정의를 지킨 영웅견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김동연 회장과 박정우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들이 위장했던 번듯한 사업가의 이미지는 산산조각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젯밤 사고로 희생된 운전자 김성민 씨의 과거가 밝혀졌다. 김성민 씨는 마을의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성실한 가장이었다. 그는 대륙건설의 불법적인 땅 매입 계획에 반대하여 자신의 땅을 팔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대륙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던 중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려 했다. 그때 김성민 씨의 곁을 지키던 것이 바로 영실이었다. 영실이는 김성민 씨가 어릴 적부터 키우던 반려견이었고 둘은 가족처럼 지냈다고 했다. 미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렸다. 영실이는 단순히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민에게 도움을 간청했던 것이다. 영실이의 충성심과 간절함은 미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영실아, 네가 김성민 아저씨를 그렇게나 사랑했구나.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영실이는 미나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듯 했다. 김성민 씨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되어 장례가 치러졌다. 미나와 영실이는 김성민 씨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성민 씨의 가족들은 영실이와 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영실이가 김성민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고 영실이가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감동했다. 김성민 씨의 가족들은 영실이를 다시 데려가 보살피고 싶다고 했지만 영실이는 미나의 옆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녀석은 미나의 다리 사이에 고개를 묻고 미나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영실이는 미나 양에게 가고 싶어 하는군요. 김성민 씨의 아내가 말했다. 영실이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미나 양 영실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미나는 김성민 씨의 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영실이를 평생 책임지고 사랑할 것을 약속했다. 영실이는 이제 미나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김동현 회장과 박정우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은지가 확보한 증거물들과 영실이의 증언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시인했고 그들과 연루된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대륙건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강창호의 부재로 인해 마을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영실이에 대한 오해와 미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영실이는 마을의 수호견이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아이들은 영실이와 함께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영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나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동물보호소로 향했다. 그녀는 버려지고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았다. 영실이는 미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녀석은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는 데 능숙했다. 영실이의 존재는 보호소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었다. 미나는 영실이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영실이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어떤 실종 사건도 해결할 수 있었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영실이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영실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였다. 미나는 이제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열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미나는 작은 영웅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최 형사는 가끔 미나의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는 강창호와 대륙건설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찰 내부에서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민에게 말했다. 미나 양,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실이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보호소 앞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와 숲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영실이는 미나의 옆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털은 햇살 아래서 더욱 하얗게 빛났다. 미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영실아, 기억나. 네가 나를 8K 아무나 쫓아왔던 그날. 그때 나는 너를 무서워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구하려 했지. 네 덕분에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얻었어. 너는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영실이는 미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녀석의 눈은 미나를 향해 반짝였고 꼬리는 힘차게 흔들렸다. 녀석은 미나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혀가 미나의 볼을 스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고마워, 너도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작은 몸을 감쌌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소녀의 작은 용기와 한 떠돌이, 개의 충직함이 만나 세상을 구하고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대륙건설 창립 70주년 기념 만찬회에서 김동연 회장을 비롯한 모든 비리가 폭로된 후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미나의 용감한 행동과 영실이의 활약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영실이는 정의를 지킨 영웅견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김동연 회장과 박정우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들이 위장했던 번듯한 사업가의 이미지는 산산조각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젯밤 사고로 희생된 운전자 김성민 씨의 과거가 밝혀졌다. 김성민 씨는 마을의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성실한 가장이었다. 그는 대륙건설의 불법적인 땅 매입 계획에 반대하여 자신의 땅을 팔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대륙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던 중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려 했다. 그때 김성민 씨의 곁을 지키던 것이 바로 영실이었다. 영실이는 김성민 씨가 어릴 적부터 키우던 반려견이었고 둘은 가족처럼 지냈다고 했다. 미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렸다. 영실이는 단순히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민에게 도움을 간청했던 것이다. 영실이의 충성심과 간절함은 미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영실아, 네가 김성민 아저씨를 그렇게나 사랑했구나.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영실이는 미나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슬픔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김성민 씨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되어 장례가 치러졌다. 미나와 영실이는 김성민 씨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성민 씨의 가족들은
영실이와 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영실이가 김성민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고 영실이가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감동했다. 김성민 씨의 가족들은 영실이를 다시 데려가 보살피고 싶다고 했지만 영실이는 미나의 옆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녀석은 미나의 다리 사이에 고개를 묻고 미나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영실이는 미나 양에게 가고 싶음 하는군요. 김성민 씨의 아내가 말했다. 영실이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미나 양 영실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미나는 김성민 씨의 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영실이를 평생 책임지고 사랑할 것을 약속했다. 영실이는 이제 미나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김동연 회장과 박정우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은지가 확보한 증거물들과 영실이의 증언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시인했고 그들과 연루된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대륙건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강창호의 부재로 인해 마을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영실이에 대한 오해와 미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영실이는 마을의 수호견이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아이들은 영실이와 함께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영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나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동물보호소로 향했다. 그녀는 버려지고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았다. 영실이는 미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녀석은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는데 능숙했다. 영실이의 존재는 보호소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었다. 미나는 영실이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영실이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어떤 실종 사건도 해결할 수 있었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영실이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영실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였다. 미나는 이제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열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미나는 작은 영웅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최 영사는 가끔 미나의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는 강창호와 대륙건설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찰 내부에서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민에게 말했다. 미나 양,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실이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보호소 앞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와 숲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영실이는 미나의 옆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털은 햇살 아래서 더욱 하얗게 빛났다. 미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영실아, 기억나? 네가 나를 8KM이나 쫓아왔던 그날. 그때 나는 너를 무서워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구하려 했지. 네 덕분에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얻었어. 너는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영실이는 미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녀석의 눈은 미나를 향해 반짝였고 꼬리는 힘차게 흔들렸다. 녀석은 미나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혀가 미나의 볼을 스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고마워, 너도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작은 몸을 감쌌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소녀의 작은 용기와 한 떠돌이 개의 충직함이 만나 세상을 구하고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